베트남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행 준비물들이 있고 이제 챙기겠지만,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이렇게 옆으로 매는 힙셋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꼭 가져가시는 편이 좋아요. 이제 여행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힙셋을 가지고 숙소나 이런 데에다 이제 놓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힙셋을 이제 여행 중에는 이제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이제 뭐 여권이나 현지 통화나 이런 것들, 뭐 스마트폰이나, 가급적이면은 그 오토바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베트남은 그냥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어설프게 들고 다니다가는 도난의 위험도 있어요. 이렇게 막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과 다르게 그 테이블이나 이런데 그 위에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잠깐 자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그냥 두고 가지 마시고, 그거를 이제 노트북이든 이런 전자기기들은 항상 뭐 화장실에 간다, 뭐 주변에 지인이 없다 하면 그거를 이제 들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항상 지니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면 이제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힙셋은 이제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심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 유심을 따로 구매해서 한국에 있는 유심이랑 이제 바꿔 끼우고 이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유심이 아니라 이심이라고 있어요. 이심. 이건 뭐냐면은 이제 따로 유심을 바꿔 끼지 않더라도 그 이심을 신청하면 뭐 이렇게 그 이심에 대한 뭐 사용법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심은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그 이심을 토스뱅크나 이런 걸로 며칠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 그때 이제 로밍 하듯이 거기에서 현지에서 뭐 QR코드를 찍는다든지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그 유심은 이제 오프가 되는 거고, 현지에 그 로밍을 받는 그 현지 이심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따로 유심을 바꿔 끼우지 않더라도 이심 신청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몇 번의 조작만으로 이제 신청이 된다.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좀 바뀐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QR코드,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식으로 이제 QR코드가 생기는데, 그 QR코드가 그 이미지형도 있거든요. 그 이미지형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파트 카페나 아니면 이제 그 지역 커뮤니티 이런 그 카페나 이런 곳에 그 QR코드를 하단에 놓고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제품들을 뭐 상세 페이지처럼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형 그런 사람들에게 내 제품의 제품가를 노출시키고, 뭐 제품 가격 이런 걸 이제 그 뭐 내 제품 사고 팔기나 뭐 장터 뭐 이런 카페마다 그 게시판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뭐 중고거래 하듯이 뭐 자유롭게 사고 팔고 그런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게시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입시키는 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대한 자사몰로 유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별도로 카페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QR코드 그 이미지 형태 하나만으로도 판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주문이나 이런 거를 받아도 되지만,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오픈 채팅을 따로 만들어서 그 오픈 채팅방 링크를 QR코드 위아래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팔고자 하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카페나 내 지역 커뮤니티 이런 곳에 그런 식으로 이제 게시를 하면서 QR코드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그러니까 구매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고객이 이제 결제가 뜨면 지역사랑 상품권 거기에서 이제 알람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먼저 고객이 주문한 걸 확인한 다음에 위탁처럼 상품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또 하나 이제 판매의 방법일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재고라던가 뭐 그런 초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판매 방법이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고 이제 회원수가 좀 많은 곳들은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면 뭐 카페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 강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역 커뮤니티가 좀 커졌다 할 적에는 그 카페직이 운영자한테 미리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 요금은 얼마가 되느냐, 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군은 이런 군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판매하고 싶다 할 때 따로 자사몰에 유입해서 판매하지 않더라도 그냥 QR코드 그 이미지 한 장을 하단에 넣으면 뭐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나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 휴대폰으로 그냥 찍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전자기기나 뭐 기타 관련 뭐 다양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제가 구매한 건데, 판매한 게 아니라 구매한 건데, 예를 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세탁실 문고리가, 뭐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마다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손잡이 그거는 이제 소모품이더라고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닳아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그 손잡이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손잡이를 해외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동네 철물점만 가더라도 오히려 더 저렴하긴 할 텐데,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세탁실 손잡이를 바꾸고자 한다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업체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전화하고 구매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그 사장님께서 자기의 그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고리 하나에 뭐 5만원, 6만원, 뭐 쿠팡 같은 경우는 한 3, 4만원짜리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따로 뭐 직구나 이렇게 해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업체 통해서 사봤더니 그 손잡이 부분이랑 이런 거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잡이, 세탁실 손잡이 이런 것도 뭐 그 손잡이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제품들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 회사들도 제품군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손잡이나 아파트 뭐 공기청정 이런 필터라든지 이런 어떤 소모품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도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어떤 그런 수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파는 중고 제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올려놓다 보면 이거 누가 사겠어 하는 것도 일단 올려보면 이제 외국인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구매하기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물어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아파트 카페 내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떻게 판매할 건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한샘 거 이렇게 그 물튀김 방지하는 거 싱크대 앞에 딱 붙여놓고 하는 거 좀 저가의 제품을 이렇게 판매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래도 아예 안 팔리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런 커뮤니티 카페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홍보비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어떤 그런 QR코드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뭐 게시물들 형태 중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QR코드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사몰 없이도 뭐 QR코드 하나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구매 전환을 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군들에 한해서도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뭐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QR코드와 연계한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뭐 그런 제품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방법들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에서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인지도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되는 그런 기간들은 조금 있을 텐데, 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족자 형태의 그런 것도 뭐 지역에 이렇게 따로 이제 놓는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금 전자제품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수요와 문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틈새적인 것만 잘 파고 하셔도 어느 정도의 구매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커뮤니티도 활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포지션에 맞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대로 판매 루트를 하나 또 만드는 거죠.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해보세요. 그냥 뭐 간단한 것들로 뭐 자사몰만 하더라도 일단 얼마라도 고정비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사몰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사몰 없이도 내가 그냥 QR코드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구매 전환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선순환이 되면 이제 뭐 자사몰이든 뭐든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사업자가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QR코드 이미지도 있다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 연계해서 내가 소규모 업체지만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팔릴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좀 고가의 제품들은 상품권을 일부 받고 현금을 플러스로 받는다든지, 그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금 영수증을 끊어준다든지, 아니면 자사몰 같은 경우는 따로 카드 결제를 임의대로 차액 부분을 이만큼은 카드 결제를 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비대면이지만은 이제 결제를 했을 때 내가 임의대로 취소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상품을 안 보내주듯이 품절 처리하듯이 돈은 먼저 들어왔지만 제품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제된 금액을 이제 돌려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스탠스에 맞는 대로 한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 좀 틈새가 있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 드렸습니다.